은평구 사전투표에 함의 보관돼 있는 선관위 사무소 CCTV 영상이 주말 사이에 때 아닌 논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투표지를 불법적으로 새벽 2시에 투표함에 넣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확산됐었습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영상이 논란이 됐었어요, 주말에. 4명이 갑자기 새벽 2시에 투표함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어요. 뭐 조작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선관위가 아주 빠르게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법규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 절차,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선관위원 참여, 입회, CCTV 모니터로 투명하게 공개하게 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 여론 선동하여 선거 불신을 조장, 매우 위험한 행위 즉각 중지돼야 할 것이다. 라며 저 투표함이 투표용지가 어떤 투표용지인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사실관계 밝혔습니다. 정육진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이제 선관위 해명은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했고 뭐 CCTV로 실시간 공개되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16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177조에는 투표함의 개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시군구 그 선관위원장은 개표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에 이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할 거면 그 봉인을 못 하러 합니까? 그다음에 봉인을 자기 마음대로 뜯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제가 공직선거법을 잘 오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관위에 명백한 해명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아도 지난 총선부터 해가지고 계속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저런 모습 보고 의심 갖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나? 그다음에 저런 모습을 보고 의심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유권자 탓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인가?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건 그 임의로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을 뜯고 넣는 게 아니라 이 사전투표의 관외 지역 투표가 전날까지 배송이 돼서 저 오전 2시에서 오전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 40분까지 전국에서 이 도착한 우체국을 통해서 도착한 관외자 투표의 사전투표의 회송용 본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전 설명 없이 공개가 돼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때 야 이거 뭔가 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무더기로 표를 넣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지만 선관위가 해명했고 정부가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은평구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관외자 투표, 사전 투표를 한 회송용 봉투가 도착을 해서 2시 34분에서 3시 34분까지 회송용 봉투를 다 포함시켰다라는 해명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CCTV로 사실은 이번 선거부터 CCTV로 투표함, 전국에 있는 모든 투표함의 보관 화면을 공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투표를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자기 지역에서 투표하는 분들은 저렇게 봉투에 넣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채로 투표지를 바로 하는데 바로 옆에서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투표를 봉투 안에 넣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분은 아마 4사람이라고 하는 각 당의 공통으로 대표자 입회하에서 치러진 거라서 다소 뭐 소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봉투 안에 있는 것을 뜯어봤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같이 모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넣은 것이라서 그렇게 많은 어떤 선동이나 소란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행인 것은 이번 선거부터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각 지역별 선관위에 투표함 보관함 CCTV 영상이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돼서 좀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보시는 딱 대뜸 이 영상을 보시는 유권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좀 상세하게 보다 더 설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 지상파들을 중심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패널들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율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은 본투표 당일에 실시한 이 출구조사의 정확성이 과연 얼마나 높을까 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총선이 출구조사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총선의 출구조사가 적중률이 낮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역대 총선 6번 연속 예측을 실패했었기 때문이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18석에서 147석, 굉장히 광범위하게 예측조사가 나왔어요. 민주당은 97석에서 128석. 21대 총선을 보면 107석에서 133석, 153석에서 178석. 예상 출구조사, 특히 이제 제1당을 할 것으로 예측했던 출구조사 결과가 조금 많이 틀렸었다. 과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근데 출구조사 탓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게 사전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본투표 당일에 실시하는 출구조사 데이터, 그리고 대선과는 달리 출구조사는 각 지역별로의 샘플 수가, 대선은 어쨌든 두 후보, 하지만 이 총선은 각 지역에서 여러 후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샘플 수가 좀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 사전투표가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가 또 이번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선거의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방법론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게 이번 총선이 하나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마 방송사들도,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도 개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봤을 땐 새로운 분석 기법들을 좀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출구조사라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활용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매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내부 데이터를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표 방송 날에 공개를 하면서 유권자들의 이 여론 지형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내부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그걸 여러 차례 조사해 본다는 거는 사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새로운 기법들을 좀 도입을 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토론에 활용하면서 단순히 출구조사만을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결과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각자 내부 데이터 또는 각자 새로운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보다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구조사 데이터만으로는 총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가 주요 격전지에 예측 조사를 채널A가 단독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마감되는 그 시점에 저희 채널A가 주요 격전지, 여러분 궁금하신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누가 이길까? 그 주요 격전지의 당선자 예측 결과를 채널A는 바로 발표합니다. 제가 발표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개표 방송 때 저희 채널A가 정확히 당선자를 맞췄었습니다. 최종 결과 저희 채널A는 과연 누가 몇 %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자, 저희 채널A 예측조사 결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A는 윤석열 후보가 47.6%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6.6%로 득표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자, 지난 대선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저희 채널A의 개표 방송이 이번에도 전국의 경합지, 주요 관심 지역의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의 예측조사 발표, 그리고 지상파들이 실시하는 출구조사 데이터를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누가 이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예측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방송하는 사람들은요. 네. 그 선거 개표 방송, 특히 예측 방송, 이거를 방송의 꽃이라 그래요. 그렇죠. 모든 과학적인 기법들이 다 동원이 되고, 이전까지 있었던 여러 차례 투표 경향도 분석하고, 그 직전에 그 선거에서 여론조사 추이도 계속 반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채널A가 잘한 것은 그런 과학적인 동원을, 기법을 잘 썼기 때문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이제 저 홍보하는 것 같은 낯뜨거운 측면이 있긴 한데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제3지대 정당도 마지막 주말 유세를 가졌습니다. 그 장면 보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귀를 기울여
그리시고 들으시는 한 인사와 지지의 발언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조금 더 의석을 몰아주신다면, 저희에게 조금 더 힘을 주신다면 민주당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정권 심판과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6번 새로운 미래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이 새로운 도시인 동탄에서 미래의 새로운 지도자를 한번 탄생시켜 보십시오. 역전극 낭보를 갖고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